자, 안녕하세요. 이행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토요일 날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토요일 날은 수업은 그 위상수학, 그 다음에 해석학, 현대 대수학을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이 세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위상수학은 이제 전 영역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해석학은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것들은 테일러의 정리와 함수항 급수, 함수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대체로 어려워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현대대수학은 다항식환, 채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위상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이론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주 수업이 끝나게 되면 인강으로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수업 후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2주차다 그러면 1주차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다든지 또는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질문을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카페에다가 올려주셔도 되고, 티치스파에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질문들을 주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방과 후에 이것을 이제 보충하게 될 거고, 또 필요에 따라서 오늘 수업과 연계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전에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내용들이 문제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는 관련된 이론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딜레이 될 거고, 중간 부분에서는 앞에서 관련된 이론들이 나왔던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제 속도감이 좀 붙고 하는 형식으로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문제들을 단편적인 문제들도 제시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종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안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같이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위상수학 같은 경우는 타 과목들은 조금 덜한데 위상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문제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을 해석해보고 질문의 형식을 이제 바꿔보는 형태로 해서 문제들이 같이 이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참고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요. 바로 수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내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위상수학이라는 과목은 타 과목에 비해서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과목들도 뭐 기출문제들을 참고하는 건 이제 중요한데, 위상수학이라는 과목은 기출문제를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인 교재라든지 하는 데서 나와 있는 모델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수학은 이제 기출 문제들을 참고해서 이제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실제로 나왔던 모델들을 다른 관점에서 질문하는 형식의 문제들이 실제로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상수학은 기출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상수학에서의 위상수학이나 대수학 같은 데서의 핵심은 동형인데 이 내용을 이제 여기서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위상수학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동형이 되는데, 위상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내용들은
얘는 열린 집합을 중심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상 문자가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린 문제를, 열린 집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열린 집합을 이제 해석하는데, 이 열린 집합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 위상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기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주 좀 생소하기는 하지만 가끔씩 무엇을 통해서 얘기가 될 때가 있냐면 부분 기저를 통해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집합이라는 개념을 이제 해석하는데 기저라든지 부분 기저를 활용하는 문제가 있고, 또는 점을 포함하는 문제가 주어진다면 국소 기저의 문제가 중요하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열린 집합이라는 것을 번역하는 방법은, 이 열린 집합에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위상이라는 것들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 뭐 우리가 잠깐 본다면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예제 1번 같이 이미 위상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위상이 이렇게 이미 정의되어 있을 때의 문제, 그러한 관점에서는 아까 말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 보는 것이 있고, 하나는 무슨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이론적으로 접근해 볼 때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접근해 나갈 때는 열린 집합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근방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집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돼서 이 열린 집합을 해석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상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한 동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인의 표현에 의하면 동형이라는 것은 불변의 성질을 연구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우리가 동형이 됐을 때 변화되지 않는 것, 구조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는데, 위상에서는 유계성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존성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 보존되다 보니까 보존됨을 강조하는 내용들은 이제 적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동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는 함수가 1:1 대응이고, 그 다음에 함수 F와 역함수가 연속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동형을 설명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형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내용되는 것은 바로 연속 사상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연속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연속임을 물어보는 거예요. 연속 사상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즉 이거는 이제 보존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속임을 증명하는 문제를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연속 사상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개수를 이제 물어보거나 하는 형식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하는 문제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이 구하는 문제를 풀 때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이론이 바로 연결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구하는 데 문제 있을 때 연결 성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연속 사상의 개수, 그래서 이 연결 성분을 이용하지 않으면 기저라든지 또는 국소 기저를 이용을 해서 이것을 구하는 문제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저나 국소 기저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는 있는데, 상당히 내용이 이제 간단하지 않습니다.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많이 따라줘야 되는데, 연결 성분을 이용하면 그러한 시간을 갖다 훨씬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데, 이런 것을 물어보는 하나의 얘네들이 목적이자 도구로 연결 성분의 문제가 이제 조금 자주 나오는 그러한 형태들의 내용으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죠. 자, 또 우리가 무엇에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위상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또는 성질, 아까 여기 있던 이런 성질, 보존성의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체크해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무엇과도 연결될 수 있냐면 해석학과 비교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소재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해석학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먼저 발생이 됐고, 이 해석학 문제가 나타나는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칙도론이라는 것도 발달이 됐고, 위상수학이라는 것이 발달이 됐는데, 역사적으로 최근에 발달된 건 이제 위상수학의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해석학과 위상수학이 굉장히 유사한 듯 하면서도 또 다르게 차이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교를 해보라는 것은 공통적인 요소보다는 차이점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점에 대한 내용들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해석학에서는 수열이 주어졌을 때 이 수열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유일하다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위상수학에서는 그 유일성이 보존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점열, 이제 해석학에서는 수열의 문제죠. 점열의 문제, 그 다음에 함수의 문제에서 점열, 연속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를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학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내용들 중에 접근해 주는 것 중 하나가 분리 공간의 문제, 그 다음에 그 보존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컴팩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위상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이런 것을 이해하는 과정 중에 뭐 패치파, 패포 뭐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근본적인 내용들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잘 이해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데, 역사적인 출발점상에서 본다면 거리 개념이 이제 먼저 발달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수학은 위상은 추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거리 문제가 조금 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근방과 관련되어 있고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리 함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 함수는 거리 함수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동시에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적으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 도구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 이 거리 함수라는 것이 이 전체적인 내용의 하나의 좋은 소재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소재거리를 어떻게 분석하냐인데, 우리는 이제 그 현대 오늘날의 그 위상수학에서는 거리는 위상수학의 하나의 작은 영역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그 문항수가 많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리 문제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소재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어떻게 이제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 이런 것들을 섞어보는데, 위상수학이 대체 이제 개인적으로는 위상수학은 6점이 나와야 됩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주장하는데, 이제 그 2021년도인가에 그때를 빼놓고는 그 기평 서술형이 나오면서 4점만 나왔어요. 한 문항에 4점만 나오게 됐는데, 이게 4점이 맞냐 6점이 맞냐라는 것은 정해진 건 없지만, 통상적으로 6점, 그러니까 복소 함수론보다 비슷한 점수가 나와야 맞는 건데, 이거는 이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6점이 나온 것은 최근 들어서 한 번밖에 없고 전부 다 4점이 나왔다는 얘기고, 4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한 문항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한 문항이 나오다 보니까 그 문항수가 많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열거했던 내용들 중에서 하나씩 단편적인 문제를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문항이 나오다 보면 이 내용들을 아우를 수 있는 문제를 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단편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없는 종합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그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한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한 거냐면, 1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체크를 해야 될 게, X가 유한이냐 무한이냐는 덜 중요하고요.
타오 속의 멤버가 유한이냐 무한이냐, 열린 집합에 대한 내용이 유한인 문제를 먼저 체크를 해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유한이 되면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유한에서는 가장 큰 특징은 열린 집합이 유한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엔 유한과밖에 없으니까 열린 집합들의 임의의 교집합은 열린 집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열린 집합의 임의의 교집합은 열린 집합이라는 것을 보장받지 못하죠. 그런데 타오 속의 멤버 자체가 유한계밖에 없다면, 대상이 유한계니까 finite intersection은, 열린 집합의 finite intersection은 다시 그 열린 집합이 된다는 말에 의해서 이 유한일 때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즉 점 P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 점 Q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 그 다음에 점 R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 점 S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 그래서 요 동그라미 친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점 P의 관점에서 국소기저다 그러면 P의 국소기저는 P, Q의 국소기저는 Q, R의 국소기저는 PQR, S의 국소기저는 PQR, 이와 같은 관점이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가 되냐면 기저의 문제들도 PQ, QRS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 세 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볼 수 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로부터 만든 위상을 이렇게 얘기가 되면 타우를 타우 L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여기서 L은 이제 로우라는 입장에서 나온 건데, 여기서는 이제 하한 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하한 위상이 나타나서 이때 하한 위상의 특징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얘기를 여기서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진 것을 하한 위상이라고 한다면, 이 하한 위상의 특징은 첫 번째, 열린 구간도 하한 위상에 이제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는 보통 위상 U가 요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문제에서 본다면 A, B는 열린 집합이면서 동시에 무슨 집합이 된다가 돼요? 닫힌 집합이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의 여집합을 구해주면, 이것의 여집합은 얘가 돼서 이것도 열린 집합 되니까 열린 집합의 합집합이 열린 집합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한 위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얘네들은 열린 집합이 됩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임의의 점 A에 대해서 임의의 점 A에 대해서 A를 포함하는 가장 큰 연결 집합은 바로 싱글톤 셋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연결 성분은 싱글톤 셋이 연결 성분이 된다라는 것이 하한 위상이 가지고 있는 요러한 특징들을 이제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한 위상의 열린 집합을 생각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런 거죠. A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하여 이렇게 주어질 때 이것의 문제는 적당한 양수가 존재를 해서 A 플러스 입실론이 G에 들어갑니다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한 이상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보라는 얘기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원래 문제로 이제 1번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X가 PQRS였을 때 P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은 국소기절을 할 때는 집합 족이니까 꼭 이렇게 집합적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Q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국소기저가 이거고 R에 대한 국소기저가 QRS.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이 물론 S의 국소기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연결 성분의 문제죠. 그래서 연결 성분을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냐면 여기에서 항상 이 둘을 제외하고 여집합 관계가 있는 것이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체크를 했다는 얘기는 이거로부터 우리는 X 타우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B 연결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B를 QRS라고 놓을 때 이때 상대 위상 타우 B를 체크를 해보면 이거와 이것의 교집합에 의해서 B 공집합 Q 이렇게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봤더니 이 전체 집합과 공집합을 제외하고 서로 여집합 관계가 존재하는가 봤더니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가 연결집합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면 싱글톤 셋으로 분리가 됐을 땐 얘가 비연결이 되는 거니까, 아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싱글톤 셋 항상 연결이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연결 성분은 두 개가 있다가 되죠. 그 다음에 연결 성분이 되는데 우리가 연결 성분의 원 정의는 무엇입니까? 뭐 CP다 그러면은 연결 성분의 정의는 P를 포함하는 가장 큰 연결 집합 이렇게 뜻하는 거죠. Q의 연결 성분은 요겁니다라고 할 때 Q를 포함하는 가장 큰 연결 집합. 그래서 일명 연결 성분을 갖다가 우리는 일명 뭐라고도 합니까? 극대 연결 부분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요 문맥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우리들이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단편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보실 때 여기에서는 이 문제는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다룬 거냐면 이 내용은 국소기저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집접점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도집합에 대한 개념들을 알아보자고, 그 다음에 연속사상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 건데, 우리가 여기서는 연속사상임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연속사상을 통해서 다른 함수값들을 체크해주는 문제니까 이 문구에 하는 특징은 연결집합, 연결 성분의 개념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다루자라는 것이 여기에 목적에 해당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집접점에 대한 내용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위상 공간이고 A가 X의 부분 집합일 때 이때 X가 A의 집적점이다. 그래서 집접점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는 이거죠. X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에 대하여 GX 디퍼런스 X 인터섹션 A가 공집합이 아니면 집접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X의 국소기저라고 한다면 이때 X가 A의 집접점, 그래서 이제 모든 집접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도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X가 집접점일 필요 충분 조건은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원래는 모든 열린 집합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임의의 국소기저 속에 있는 멤버에 대하여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상대적으로 모든의 대상에서 국소기저의 대상으로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소기저를 이용할 수 있으면 GX라는 대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얘는 일종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소기저라는 것을 금방 알고 있다면, 빨리 직관적으로 체크가 됐다면 국소기저를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국소기저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 내가 국소기저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국소기저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요거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효율성의 문제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싱글톤 셋 X가 열린 집합이면, 싱글톤 셋 X가 열린 집합이면 이런 거죠. X가 열린 집합이니까 GX를 특별하게 예로 선택한 거죠. X 디퍼런스 X 인터섹션 A를 해주면 공집합이 되니까 이러한 것이 존재해버린 거, 공집합이 아닌 게 존재해버린 거죠. 이렇게 주어져서 이때 X는 절대 A의 집접점이 될 수 없다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다시 와서 보시면 이 문제에서는 싱글톤 셋 P와 싱글톤 셋 Q가 전부 다 무슨 집합인 거예요? 열린 집합이 되니까 이때는 대상 A가 무엇이었든 간에 관계없이 P와 Q는 집접점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이런 얘기가 돼요. X 타우 X가 이산 공간일 때, 이산이 되면 모든 싱글톤 셋이 열린 집합이니까 도집합은 항상 무엇이 되는 거다? 공집합이 됩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논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보실 때요, A를 PQR이라고 하자. 그래서 A를 PQR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싱글톤 셋 P와 Q가 무슨 집합이므로 열린 집합이기 때문에 P와 Q는 A의 집접점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대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단어로만 문제를 풀면 되지 굳이 이러한 과정을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R과 S의 국소기저이고 R의 관점에서 PQR이 아니라 여기 내가 잘못 썼죠? PQR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아까 우리가 말한 QRS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R의 관점에서 A와 교집합을 해줬더니 여기에서는 A가 아까 뭐였습니까? PQR이었죠? PQR에서 R을 제외시킨 것과의 관점이니까 Q이고, 그 다음에 QRS에서 S를 제외한 것과의 교집합 관계는 무엇이 됩니까? 여기에서는 S를 제외한 것이, 그럼 QR이 되죠? QR하고 요거의 공통점은 QR. 이렇게 되기 때문에 R은 A의 직접점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답안지를 쓰실 때, 요거를 할 때 이제 이것 대신에 대안적으로 여기에서 QRS와 A의 공통원소는 QR에 해당이 되겠죠. QR에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R과 무엇을 제외시켜도, S를 제외시켜도 공통원소로는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에 의해서 R과 S는 A의 직접점이다라고 이렇게 짧게 번역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짧게 번역을 해도 되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짧게 번역을 해도 되는데,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게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거를 쓰시면 참 좋은데,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답안지를 쓸 땐 여러분들이 시험지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체크를 하셔도 되는데, 답안지에는 이런 모든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다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직접점인 경우를 R과 S가 되니까 이때 이거 하나만 이렇게 풀어보시고, 같은 이유에 의해서 S도 A의 직접점입니다라고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을 하셔도, 즉, 요 부분을 생략하고 이걸로 대처시켜도 서술형을 답안지를 작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따라서 A의 도집합은 R과 S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시험을 보실 때 이 첫 번째 문제는 1번 문제는 2번 문제과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는 연결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위상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것 안에 전체 문제를 다루려다 보니까, 이 문제들 속에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평균 점수가 40%, 그러니까 4점에 40%면 1.6점 정도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1.6점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조금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앞에다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물어보고 싶은 문제를 그 뒤에 갖다 이제 구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질문이 어려워서 못 풀었다 하더라도 항상 앞에 있는 문제는 풀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꼭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들은 이제 이런 거 있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얘가 연속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공역 속에 있는 열린 집합에 대해서 이것의 역상은 요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점의 입장에서 보시면 정역 속에 있는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FA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에 대해서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F 인버스 U가 A의 근방이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풀어서 쓰면 이런 거죠.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거? 이런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얘기를 해준 거죠. 이게 이제 점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아까 이거는 이제 이미 주어진 모델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린 연속 사상을 구하려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무엇을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정의역 속에 있는 임의의 그 연결 집합에 대해서 이것의 상도 공역에서 무슨 집합이 된다? 연결 집합이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연결 집합이라는 말들 중에 가장 큰 것이 연결 성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은 임의의 연결 성분에 대하여 FC는 연결 집합이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얘가 연결 성분이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데 연결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연결 성분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다룰 때 연속이라는 것에 대한 문구는 이제 요 셋 중에 하나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미 얘기된 것이 뭐였냐면요. X에서 연결 집합이 P였고요. 연결은 집합이니까 집합 표시라고. 얘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공역에서 A의 연결 성분은 요거예요. A의 연결 성분은 이거라는 얘기는 실수에서 연결 부분 집합은 다 싱글톤 셋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부터 F가 컨티이면 FCP 얘는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얘로 당연히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QRS도 연결 집합으로 가야 되는데 연결 집합 중에서 가장 큰 게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로만 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문제 키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 문제를 읽어볼게요. 여기서 봤더니 무슨 얘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까? 자, 여기서 봤더니 FP는 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0인 거죠.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Q는 2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값이 2죠. 즉 FR도 FS도 FQ도 모두 다 뭐로 대응된다? 2로 대응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FR은 2예요. FS도 2예요. 그런데 얘도 몇이에요? 2예요. 얘도 2예요. 그러면은 따라서 A와 B는 모두 다 몇이 됩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는 모두 다 1입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처럼 여러분들이 연속 사상을 상대가 만들어 놓고 내가 검증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1분만 주고 우리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라는 것은 결국 연속 사상을 정의하라는 문제입니다. 또는 연속 사상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연결 성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우리가 이제 설명했던 여기에서 이 문제는 이제 기저, 이것은 기저의 문제, 그 다음에 점의 관점에서 국소 기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용해서 문제를 푸느냐가 여기에 핵심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교사임용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모델은 이제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모델이 여유한 위상, 여가산 위상을 이제 하나로 볼게요. 이런 모델 하나. 그 다음에 1번에서 나왔던 것처럼 유한 집합일 때의 모델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거리 함수를 기준으로 위상을 만드는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가산 집합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여가산이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그려야 될 것은 이 전체 집합이 가산이냐 비가산이냐를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여유한이라고 물어봤다면 이때 이 R은 유한인지 무한인지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가산, 비가산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항상 여기 나오면 요거를 체크하라는 거죠. 요거를 체크를 했더니 현재 문제로서는 얘가 뭐가 된다? 비가산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여기에서의 열린 집합의 정의는 앞에 자 여자를 쓰고 여유한 여가산인 거예요. 이것은 G가 공집합이거나 G의 여집합이 유한 집합이거나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이 말은 X라는 것은 G와 G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니까 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한이거나 또는 공집합이다, 아니 유한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얘가 공집합이거나 또는 얘가 유한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얘가 공집합이 아니면 얘는 유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X가 무한집합이면 G는 무한집합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말을 다시 바꾸면 X가 무한집합이라고 한다면 공집합이 아닌 모든 열린 집합은 무한집합입니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다시 재해석을 하면 여기 공간은 오른쪽에 쓰면 좋은데 공간이 부족해서 아래다 쓸게요. 자, 그러면은 이 말에 의해서 F가 닫힌 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이것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란 뜻이니까 이것의 여집합 G가 공집합이거나 즉 얘가 전체 집합이거나 또는 F가 유한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죠. X가 유한인 여유한은 이산이 되는 거고 X가 무한인 여유한은 이거를 이용해서 번역하는데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번역이 되는 형태로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여가산에 대한 문제, 여기 여자가 2번 들어갔네. 여가산의 문제는 이거하고 똑같은데
똑같은데 유한자 대신에 가산이라고 표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G가 공집합이 아닌 열린 집합이면 G는 비가산이다 그런 뜻이 돼요. 물론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가산의 여집합이 가산이라는 근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얘네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유한의 문제, 여가산의 문제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말의 뜻은 즉 이런 거죠.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 G에 대하여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때 얘는 G는 이미 원소 A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는 절대 무슨 집합은 아니란 얘기예요. 공집합은 아니란 뜻이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G의 여집합은 가산 집합이고 G는 비가산 집합이구나라는 말의 뜻이 요 안에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임의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A의 폐포를 구하시오 그랬을 때는 A가 가산 집합이면 A가 나오는 거고 폐집합이니까 A가 비가산이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비가산인 닫힌 집합은 전체 집합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유한이면 A, 무한이면 X 이렇게 쓰는 것이 이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한의 문제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항상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킹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체킹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A가 유리수 전체 집합이다 그랬다. 그러면 A는 닫힌 집합이고 B가 무리수 전체 집합이고 이것의 여집합이 유리수니까 얘는 열린 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상대의 위상을 요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도 여전히 얘도 상대 위상도 전부 다 뭐가 된다? 여가산 위상인 거예요. 여가산 위상이니까 이때 여기에서 보신다면 A가 무슨 집합이에요? 유리수였으니까 가산 집합이고 타우 A가 가산이니까 타우 A는 이산 공간이 이산 위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비가산 집합이고 타우 B는 여전히 가산이 되는데 무엇과 같은 개념이냐면 위에서 말한 타우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어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의미는 약간 바뀔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같은 거예요. 자, 세 번째요. 여기로 따져볼까요? 두 번째로. 여기로 가서 보도록 하죠. X타우가 비연결이라는 말은 무엇이 존재하냐면 전체 집합과 공집합을 제외하고 전체 집합과 공집합을 제외하고 G와 G의 여집합이 타우의 멤버가 되는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비연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때 얘가 연결 집합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비연결이 아닌 거예요. 비연결이 아니라서
이 안에는 G와 G의 여집합이 타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다. 즉 전체 집합과 공집합을 제외하고는 열린 집합이면서 동시에 닫힌 집합이 없는 것을 우리는 연결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볼까요? R 타우에서 얘가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여가산 위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 임의의 G에 대해서 G가 G는 뭐가 됩니까? 비가산 집합이고 G의 여집합은 가산 집합이 되므로 G의 여집합은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가 돼요. 타우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은 G와 G의 여집합이 타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얘가 이것이다. 즉 R타우는 연결 공간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파생된 것이 무리수 타우 B도 얘가 비가산 집합이죠. 비가산 집합이니까 이 논리가 그대로 가서 얘도 무슨 공간? 연결 공간이 됩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다시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얘는 연결이에요. 얘는 이산이에요. 이산에서는 연결 성분은 각 점의 연결 성분은 어떻게 생겼다? 싱글톤 셋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얘가 연속 사상이면 함수 F는 무슨 거밖에 없다? 상수 함수라는 얘기죠. F가 상수 함수니까 여기 있는 모든 무리수에 대해서 FA는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 FA는 특정한 점 C로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위에서 본다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F 루트 2의 N은 항상 무엇과 같다? 이것의 값하고 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또다시 뭐를 물어봤습니까? 가정에서 얘가 F 루트 2의 N승과 같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조건은 F 루트 2가 0이거나 몇일 때밖에 없다. 1일 때밖에 없다 그랬어요. 1일 때밖에 없는데 가정에서 F 루트 2의 N은 몇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가정에 의해서 F 루트 2는 0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몽땅 다 0이란 뜻이니까 이것의 값도 0이 됩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유형들을 이제 여기서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속 사상임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연속 사상을 구할 때는 연결 성분을 활용을 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을 이제 보시면 3번 문제는 2번 문제와 아까 우리가 연동돼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였죠. 2번 문제 이거와 연동이 돼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얘는 루트 2n인데 n이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집합이란 얘기예요? 가산 집합. 얘는 무리수에 2배를 해준 것도 다시 뭐가 돼요? 무리수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비가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가산, 비가산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C는 무슨 집합? 닫힌 집합이라는 것이 되고, 이때 D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이 가산이므로 D는 열린 집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C의 폐포를 설명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뭐로 표현돼요? 폐포라고 하는 것은 C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닫힌 집합이다라는 뜻으로도 이제 이용이 되고, 두 번째로는 C와 C의 도집합의 합집합이다라는 뜻으로도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C의 내부와 C의 경계의 합집합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설명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종종 물어보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폐포를 구할 때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부와 외부와 경계를 구해줘야 되는 문제가 돼서 불편한 점이 따릅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얘기되는데, 이 첫 번째로는 폐집합 자체가 유한계 대상밖에 없을 때는 얘가 효과적일 수 있는데 막 무수히 많거나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용되는 게 이런 뜻이고,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이거죠. A가 C의 폐포의 멤버입니까? 이거를 이제 이용해 주는 거죠. 점들로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 말은 A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에 대해서 G intersection C가 무슨 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닌 이러한 X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C가 닫힌 집합이죠. 가산이니까. 닫힌 집합이므로 이때 C가 닫힌 집합일 필충 조건은 C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입니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요거를 이용을 해서 C의 도집합이 C에 포함이 됩니다라는 것으로도 이용이 되고, C와 C의 폐포가 같습니다라는 말로도 이용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냐면, C가 닫힌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C와 C의 폐포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의 폐포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여기서 D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비가산 집합이죠. 따라서 비가산을 포함하는 닫힌 집합은 전체 집합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집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C의 내부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두 번째는 C의 내부를 구하는 문제를 보시면, 만약에 존재한다면 C의 내부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이 존재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 점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적당한 열린 집합이 존재하는 건데, 어떤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거? 근방의 정의에 의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R이 비가산 집합이고 위상이 여가산 위상이므로 이 열린 집합 얘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비가산 집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정에서
얘는 C는 무슨 집합이 돼요? 가산 집합이 되니까 이런 건 모순이란 얘기죠. 이 말은 따라서 C의 내부는 무슨 집합이 된다? 공집합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가산에서 가산 집합의 내부는 에브리 공집합입니다 라고 뜻이 되고, 여기에서는 D의 내부를 구하시오 그랬죠? A의 내부는 정매 관점에서 보면 A의 내점들의 모임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 이것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저 말을 풀어 쓴 게 뭐가 됩니까? 얘는 이거를 말로 읽으면 A를 포함하는 A에 포함된, A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A에 포함된 가장 큰 열린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A의 내부라고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A가 열린 집합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근방의 입장에서, 아까 내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거죠.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열린 집합이 존재합니다라고도 표현이 되지만, 내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다란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놓고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D가 열린 집합이라고 그랬죠? 그럼 D가 열린 집합이다. 왜냐하면 D의 여집합이 가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안지에 절대 B가 비가산이다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여집합이 가산이므로 따라서 D의 내부는 D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의 경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다가 쓸까요? 아래다가? 해설을 보시면 항상 프론테리어 D는 프론테리어 D의 여집합하고 같은데, 우리가 이때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전체 집합 X가 있으면 내부와 외부와 경계로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되는 거냐면 이 셋의 합집합이 되니까 이때 프론테리어 D를 구하시오 그러면 인테리어, 일단 잘못 썼습니다.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에서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를 제외한 집합을 구하시오. 이런 뜻으로도 얘가 번역이 되는 거죠. 또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D의 페포, 디퍼런스, 인테리어, D 이렇게도 씁니다. 여기에선 아까 말한 게 D의 페포라는 것이 이렇게 C의 페포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내용에 의거해서 이렇게도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에서 편한 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미 다 구해졌었죠. 문제에서 D의 페포는 R이었고요. D의 내부는 D였습니다. 무리수. 그래서 얘는 U가 Q가 됩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도 이제 구해줄 수 있다고. 얘는 D이고, 이 익스테리어는 여집합의 얘가 되는 거고, 얘가 가산집합이니까
얘는 공식합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답을 구해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페포와 내부를 다 구했죠. 페포와 내부를 다 구했으면 이렇게 이제 문제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의 경계는 Q가 됩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에서는 이거 해설에서는 답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뜻한 내용들은 이와 같은 관계로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 2번 문제가 중심이 되는 건데 다시 와서 볼게요. 여가산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가산의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기초로 해서 문제를 다룬 거고요.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이거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체크해 볼 수 있냐면 컴팩트는 아니고 이런 뜻이 되죠. 얘가 이제 T1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T1 공간의 원 정의는 이거죠. T1 공간의 원 정의는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해서 A와 B가 서로 다를 때 그러면 여기에서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과 B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림에서와 같이 GA는 B를 포함하지 않고 GB는 A를 포함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이 존재합니다라는 뜻이 되고 이거를 논의할 때 항상 이제 여기서 우리가 논의되는 요 부분들 공통 부분이죠. T1 공간에서는 이 공통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이제 봐야 되냐면 공통 원소가 있을 수도 있고 공통 원소가 없을 수도 있는데 특별한 말 아니면 공통 부분은 논의하지 마시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이제 T1 공간의 정의인데 이걸로는 문제 풀기가 이제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 T1 공간의 성질을 우리가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임의의 유한 집합에 대해서 A는 무슨 집합이 된다? 닫힌 집합이 되면 T1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산에서는 가산 집합은 다 닫힌 집합이라고 했는데 유한도 가산에 들어가니까 얘가 이제 T1 공간은 됩니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2 공간입니다라고 정의하면 T2 공간의 정의는 이거죠.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 A, B에 대해서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과 B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존재하는데 그림과 같이 G 인터섹션 H는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A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과 B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해서 G는 비가산, H도 뭐가 돼요? 비가산. 그러면 얘는 G 인터섹션 H,
G intersection H의 여집합이 되는데, 물론 이거와 이거는 공통원소가 없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면 얘가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얘가 가산, 얘도 가산. 그러니까 이 집합이 뭐가 돼요? 가산. 근데 얘는 뭐예요? 비가산. 그래서 G intersection H도 비가산. 그래서 절대 그림과 같이 얘네들이 서로소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소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T1 공간은 되지만 T2 공간은 안 됩니다. 이런 뜻으로 이것을 번역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앞에서 나온 1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2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질문의 요지가 뭐였든 간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타우에 있는 멤버들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를 푸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항상 오리엔테이션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열린 집합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능력, 열린 집합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만 쉬었다가 4번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